C++로 코딩하다 보면 문자열 때문에 성능이 느려지는 경험 다들 한번 좀 있으시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골칫거리를 해결해줄 C++17의 아주 똑똑한 기능 스트링 뷰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std 스트링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그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해결사로 등장한 std 스트링 뷰가 도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사용하는 건 얼마나 쉬운지 살펴본 다음에 이것만은 꼭 조심해야 한다 하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스트링 뷰가 왜 필요한지 알려면 그 전에 우리가 쓰던 std 스트링에 어떤 숨겨진 비용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멀쩡히 스탠다드 스트링 잘 쓰고 있었는데 왜 굳이 새로운 게 또 필요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단어, 바로 성능 때문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함수에 std 스트링을 그냥 툭 넘겨주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자열 전체가 통째로 복사되는 일이 벌어져요. 메모리도 새로 잡아야 하고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쌓이고 쌓이면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느려지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아니, 그럼 이런 불필요한 복사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std 스트링 뷰입니다. 모든 C++가 내놓은 아주 똑똑하고 우아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링 뷰가 뭐냐?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복사를 피하려고 const, string n 이렇게 참조로 넘겼잖아요. 바로 그거의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개념적으로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 핵심 철학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std 스트링이 데이터의 주인이라면 스트링 뷰는 그냥 그 데이터를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창문 너머로 쓱 보기만 하는 거죠. 바로 이 소유권이 없다는 특징이 핵심이에요. 주인이 아니니까 데이터를 복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는다. 둘째,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없다. 읽기 전용이죠. 그리고 셋째, std 스트링이든 옛날 C 스타일 문자열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덕분에 읽기 전용 데이터를 정말 가볍고 유연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비밀은 아주 간단해요. 스트링 뷰가 내부적으로 뭘 들고 있냐면요. 딱 두 개예요. 문자열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려주는 포인터 하나랑 길이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숫자 하나. 그게 다예요.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새로 할당할 필요가 전혀 없고 생성 속도가 말 그대로 번개처럼 빠른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진짜 코드로 한번 봐야겠죠? 스트링 뷰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가장 흔한 방법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일 흔한 경우일 거예요. 만약에 함수가 파라미터로 std 스트링 뷰를 받는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던 std 스트링 변수를 아무 생각 없이 쓱 넣어주면 돼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거 스트링 뷰로 바꿔달라는 거구나 하고 자동으로 변환해 주거든요. 정말 편하죠? 옛날 방식, 그러니까 C 스타일 문자열에서도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C 스타일 문자열은 끝에 항상 널 문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잖아요. 스트링 뷰는 이걸 보고 여기까지가 문자열이구나 하고 길이를 알아서 딱 계산해줘요. 아주 똑똑하죠? 그렇지만 가장 최신이고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SV 리터럴을 쓰는 거예요. 그냥 문자열 뒤에 SV 딱 두 글자만 붙여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편하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왼쪽에 SV를 붙인 경우는 문자열 중간에 슬래시용, 즉 널 문자가 있어도 전체 길이는 5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아채요. 근데 오른쪽처럼 생성자를 쓰면 첫 번째 널 문자를 만나자마자 문자열 끝났네? 하고 길이를 1로 착각해버리죠. 평소엔 잘 모르지만 파일 데이터나 네트워크 패킷처럼 중간에 널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룰 땐 이게 엄청난 버그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스트링 뷰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써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std에 스트링을 쓸 줄 아신다면 새로 배울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법이 정말 비슷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size, length, mtt 같은 기본적인 함수들은 물론이고요. 서브스트링으로 문자열을 자르거나 find로 뭔가를 찾는 것도 std 스트링이랑 사용법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왜 좋냐면 기존에 std 스트링을 쓰던 코드를
스트링 뷰로 바꿀 때 정말 큰 노력 없이 쓱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편하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링 뷰가 정말 좋긴 한데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잡기 힘든 버그를 만나게 될 겁니다.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왜 C스타일 배열에서 바로 스트링 뷰를 만드는 생성자는 표중에 없을까요? 일부러 빼놓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스트링 뷰의 가장 큰 위험, 이른바 댕글링 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코드를 보면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첫째, 뷰가 실제 문자열 길이는 헬로 폭스인데 버퍼의 전체 크기인 255를 자기 길이로 착각하고 있죠. 근데 이건 약과예요.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 이 차 x 배열이 어떤 함수 안에 있던 지역 변수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함수가 끝나면 x는 메모리에서 사라지겠죠? 하지만 뷰는 그걸 모르고 계속 그 사라진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댕글링 뷰, 주인을 잃고 허공에 떠다니는 뷰인 거죠. 그래서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해요. 바로 뷰보다 원본 데이터가 반드시 더 오래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함수 안에서 만든 지역 변수를 가리키는 스트링 뷰를 함수 밖으로 리턴하는 건 절대 안 돼요. 함수가 끝나는 순간 원본 데이터는 사라지고 뷰는 그냥 쓰레기 값을 가리키게 되니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볼까요? 첫째, 함수의 읽기 전용 문자열을 넘길 땐 복사를 막기 위해 std string view를 쓰세요. 둘째, 기억하세요. string view는 가볍고 소유권이 없는 그냥 참조일 뿐입니다. 셋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뷰가 원본 데이터보다 먼저 사라지면 절대 안 돼요. 객체 수명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열 리터럴로 뷰를 만들 땐 웬만하면 SV를 붙이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스트링 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셨으니까 여러분 코드에서 여기가 딱이겠네 하는 부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불필요한 문자열 복사가 일어나는 곳곳에서 성능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코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